자, 62페이지 5번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인데 이거는 이미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아까는 또 눈치 없이 누가 또 다 지워버렸어요. 약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아까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는 도시계획 사업이었고 지금은 비도시계획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이든 비도시계획 사업이든 다 똑같이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가니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예측 할 수 있다고. 보증, 부도,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면 부도 안 나게 예치하는데 그죠? 국가, 지자체, 공공단 예치 안 함. 이행보증 예치 사유 그러면 굴비, 발차기 전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굴 그러면 굴차, 비, 비탈면 적용, 발, 발파, 차, 차량 등행, 기, 기반의 적치입니다. 그다음 6번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한인데 개발행위 허가제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서 좀 주의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그 말만 딱 나오면 바로 파주시장 이렇게 툭 나와야 돼요. 아, 파주시장 생각하고. 파주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원래 개발행위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만 등장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오냐고. 파주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 시정수. 국장, 시도, 시정수가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 보면 이러이런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심의는 지금 정도면 상식입니다. 뭐 할 때 심의한다란다? 한다. 심의는 상식. 고시는 여기를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딱 지정해서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뭐 해야지? 고시해야지. 그러니까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지. 왜 고시는 안 써놨어요? 그러면 심의이 상식이죠. 박스 밑에 2번, 3번 쫙 읽으면 뭐라고? 안 보이지만 고시도 상식이라고 지금 정도면.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5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사유를 억지로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이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제한기간이 몇 년인데 연장은 되는데 안 되는데 거기다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녹지 계획에서 수목 집단지 한다. 조수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 논지가 있다. 어쩌자. 좀 더 보존하자. 1에 3년 연장하네. 두 번째 개발로 환경경관 미관 해치거나 문화재 훼손 도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더 보존하자. 거기도 1에 3년 연장한대. 보존이 필요한데 연장이 안 되죠. 근데 밑에 디귿, 니을, 미음. 디귿은 도시기본계획 관리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요. 니을은 지구단위 계획 지연됐으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미음,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연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방식은 1에 3년, 연장이 1에 2년인데 연장은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결정이지. 심의해야 되나야 돼요? 다른 데 같으면 해야 되는데 여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허가 제한기간, 계획 수립할 지역은 제한기간이 1에 3년, 연장이 1에 2년인데 이 연장할 때 심의 안 한다. 아주 중요. 근데 이번 보면 국장이나 시도가 제한할 때는 먼저 심의 거치기 전에 제한적을 관할하는 시정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왜 제한 지역이 어디냐? 왜 제한하냐? 뭐 할 거냐? 몇 년 할 거냐? 고시할 것. 4번에 무슨 얘기야?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딱 지정해서 몇 년? 3년. 근데 2달 되니까 제한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3년 기다릴 필요 뭐 있냐고. 기간 내라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 해제 축소는 끝맺이 뭐라고? 하여한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그 6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출제가 잘 돼요. 6번은 특히 중요하고 7번. 자, 개발행위 할 때 심의하는데 관행장은 개발행위 중 1호부터 3호 즉 건축, 공점설치, 행절변경, 토지채취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 그거 다 쓰면 한 3장을 써야 돼요. 엄청 많아요. 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 법에 따라 허가 변경하거나 다른 법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하려면 대령이 정한 법에 따라 중도의 지도의 심의가 거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발행 허가할 때 심의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뭐 있다고? 많다 많다 많다. 왜 안 썼습니까? 너무 많아서 안 썼다고. 근데 단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 거치지 않는다. 심의 거치지 않는 건 몇 개 있어요? 그것도 7개니까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참 특이하게도 심의 안 하는 게 나온다고. 안 하는 게. 심의 안 하는 게. 특히 2번 특히 잘 나온다. 2번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 사는 개발행위는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반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에 사는 개발행위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 어떻게 푸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거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무조건 우리는 안 한다 안 한다. 10번 나오면 9번은 안 한다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는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잡는다. 심의 안 한다. 그렇게 잡는다. 그것도 뭐 엉터리 같은데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자 이거 봐 이거.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가 아니고 합격할 수 있다. 52페이지 봐봐요. 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심의가 없는 게 있죠. 심의가 없는 거. 요약집이 아니고 항상 가지고 보물이니까 코팅해서 장롱 속에 넣어놓지 말고 이거 내년에 새로운 거 또 만들어내니까 7번 심의가 없는 거 심의 상식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심의가 없어요. 두 번째 개발행 허가할 때 심의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하는 것만 나오니까 아예 우리는 이거 심의 안 한다고 하자고 애초부터.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 알고 누구한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 개발행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로 안 한다고. 세 번째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경미한 변경 심의 안 해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약지 이제 64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시 조치. 상식으로 합시다. 개발행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낸 거 다르게 했다. 원상회부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 할 수 있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해야 되는데 예치된 이행 보증이 있으면 이행 보증을 충당할 수 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요.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쪽 기관장은 며칠 내에 한다? 20일. 뭐만 빼고? 건축법만 빼고 나머지는 20일이다. 왜 그거 받은 걸?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는 신청할 때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신청서를 함께 첨부. 그럼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가 떨어지면 협의가 나오면 이거 모두 한 걸로 보는데 뭐가 의제가 안 되냐? 건축 허가가 의제가 안 되는데 건축 허가는 의제가 안 되는데 그게 중요냐?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왔으면 왜 씁니까? 힘들게. 모의고사 시험에 잘 나와요. 내신 관리 해주려고 내신 관리.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의고사 시험에 좀 안 내야 돼, 모의고사 시험에. 근데 왜 이걸 모의고사 시험에 넣냐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본다. 그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국계법에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들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는데 실제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음.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려면 해야 되고. 좌우지간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10번 준공검사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렇게 배웠는데 준공검사는 확인, 공사 끝났으면 허가해준 내용도 끝났는가 확인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하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허가가 아니고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검사 대상이 아님.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이 두 가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에서 미리 뭐 받으면 사용 승인 받으면 국계법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받으면 아까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고? 많다고.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각종 검사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이쪽 준공검사권자가 그쪽 검사기관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고.
이래서 공사 끝나가지고 중공검사 받으면 이쪽 검사 받은 걸로 본다. 똑같은 얘기. 이 3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해가지고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 자, 개발한다. 개발한다. 자,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여기서 개발은 건축한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사람이 그럼 들 것이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부족이 예상되면 그만큼 부족한 만큼 추가 설치해야 돼요. 추가 설치 안 하면 뭐가 나와요? 난개발.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가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고 가능한 적이 있다고. 추가 설치가 곤란한데 왜? 빈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건물을 많이 크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자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명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이 끝난 주상공 건폐율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의 크기를 줄이겠다. 가능한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빈 땅이 많으니까 설치하면 된다. 돈이 없다. 개발자들에게 돈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부터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는데 출제 가능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훨씬 높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혹시나 1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대상적이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주거상업 공급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그러니까 주상공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성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 포인트는 기반 설치가 곤란. 빈 땅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곤란. 그 지역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끝맺으면 할 수 있다. 개발밀도를 지정 변경하려면 심의 상식.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심의 상식인데 아까 심의 안 하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할 때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 연장할 때 또 경미한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이 잘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한 변경. 앞에다 조건을 붙이면 열이하고 뭐라고? 경미.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경미한 변경 심의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을 심의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변경 앞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 이거 조건이 붙었네. 경미네. 안 하네. 이렇게 간다고 나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범위 변경을 심의 안 한다. 그러면 변경 앞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범위네. 명칭 뭔가 조건이 붙었네. 경미네. 안 한다.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 신경을 써야 돼. 이 부분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을 변경하든 범위를 변경하든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 변경할 때도 심의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다 해봤자 몇 줄 안 돼. 몇 줄 안 되니까 낼 게 없으니까 자꾸 그걸 물어봐요. 명칭 변경은 심의냐? 한다니까. 범위 변경은 심의냐? 한다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 변경 그것도 심의를 한다니까. 변경이지만 경미한 변경이지만 이것만큼 심의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하거나 변경했으면 누가 했으니까 특, 광, 특 시장 군수가 했으니까 당연히 공부했다? 고시 알려줘.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규정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규정 기반시설 부담 지정규정 100% 누구? 국장. 하여튼 무슨 계획 수립규정 무슨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규정 의심하지 말고 국장.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원급, 하수도, 학교 등 기반 용량이 부족이 예상되죠. 기반 설치가 곤란적으로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 지역에 대해 지정할 것. 가르쳐놨죠? 2년 20%. 숫자 나면 무조건 2년 내 어쩌고 저쩌고 20%. 2년 20%. 기억 당해적인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재 지체된다. 방법 없음. 도로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당해적인 도로율이 용도지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한다. 그것도 1번이나 기억이나 니나 도로가 너무 작다는 얘기고 도로가 너무 작은데 건물만 자꾸 키워버리면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향후 2년 내 해당 지역의 수도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한대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수도시설 용량을 늘려야지. 못 늘린다니까 땅이 없어서. 그러면 수도량을
낮춰야지. 한마디로 물 쓰는 사람을 줄여야지. 그러면 이 얘기예요, 지금. 네 번째,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한대요. 그럼 하수 시설 용량을 늘려야지. 못 늘린다니까 땅이 없어가지고. 그럼 하수 발생량을 줄여야지. 향후 2년 내 학생이 수용 용량의 20%를 초과하면 어찌해야 돼요? 학교를 늘려야지. 못 늘린다니까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들이 오는 걸 막아야지. 그러면 건물 규모를 줄여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것은. 도로가 부족하니까 도로를 늘려야지. 건물을 키우지 마라. 말이 됩니까? 수도량이 부족하니까 수도 시설을 늘려야지. 물을 조금만 먹으라. 말이 됩니까? 하수 발생 용량, 이게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늘릴 생각을 해야지. 건물의 규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기관 지정하고 이 제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다 지금 이런 데가 개발밀도 관리, 이런 데가. 여기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시가지지 신시가지는 들어갔어요. 구시가지. 구시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 강화해? 용적률 50% 강화한다고. 이번에 원주시장 누가 출마했어요? 자, 1번, 2번 출마했습니다. 1번에 나가서 내가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원주를 반으로 줄여놓는다, 키운다. 그래야지. 그래서 뽑아줬더니 건폐용적률 50% 확 강화해버리면 뭐 하냐고. 시장 주민 소환하는데 좀 더 나가라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제도 만들어 놓고 구조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금 대통령 이름 대기도 뭐 하는데 현직 대통령 그 위에 있고 더 의미가 없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에 일 잘했어요. 처음에 목포 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이 대륙이니까 대륙. 얘들 상대로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공장도 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인천도 뭐도 하고 여기 뭐 평택도 하고 목포 뭐 대불공대 해가지고 있는데 큰 트레일러가 들어가는데 전봇대가 막고 있으니까 트레일러가 컵을 못 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뉴스 뜨니까 대충 뭐라고? 뽑으라고. 전봇대 저거 뽑아내라고. 저 전봇대 때문에 이 차가 못 가서 이 산단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전봇대 당장 뽑아내라고. 일산서 무슨 사고 터지니까 지 잡으라고. 일산서 사고 치고 도망가니죠? 그때 당시에 경찰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 일 잘한다니까 지 잡아내라고 바로 잡았죠? 모릅니까 그런 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봤더니 무슨 놈의 규제가 이렇게 많냐, 규제가. 무슨 놈의 위원회가 이렇게 많냐. 이거 반 없애고 이것도 반 없애라고. 이 위에 대통령도 이때가 이제 IMF 탈피해야 되니까 규제 없어요, 그제? 없습니까? 안 없어요.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도시계획 시설로 10년 설치가 안 되고 실효시계 집행기획 없다. 토지 소유자가 풀어주세요. 법에서 뭐라고? 될 수 있으면 풀라고. 지자체가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지자체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 푸세요, 반. 여기서도 어쩐다고? 풀라고. 규제 없애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꼭 필요해서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위원회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개발밀도 관리구 이걸 어쩐다? 한 번 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없어야 되니까 찾아야지. 없을 거 찾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지정된 적이 없으니까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입법력을 했어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나 단체는 언제까지 얘기하세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폐지하든가 말든가. 왜? 국민들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폐지될 줄 알았더니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고. 이 제도가. 왜? 지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두고 지금은 뭐 하려고 놔뒀냐? 중개사 시험 보려고. 오로지 이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개사 시험 말고는 써볼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험 볼 때만 나오지.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포인트 그냥 2년 20%. 넘겨봅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 하청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을
용도적의 경계선에 따라 설정한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까요? 경계선이 어리버리하게 되도록 할까요? 예, 분명하게. 3번. 3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개발부터 관리기업 간의 기반인지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기적 검토해서 용도는 강화, 완화, 개발물도 해제 등 필요주의할 것. 또 완화가 나오면 생각도 않고 바로 X 그러는데, X 그러면 완화가 나왔다고 X 하지 말라고. 여기가 지금, 자, 기존에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자, 컴패를 50을 주고, 용적률을 200을 줘가지고 개발이 끝났다 합시다. 그래서 건물의 평균 층수가 몇 층이냐? 평균 건물은 4층 이게 개발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개발. 여기에다 다시 어쩐다? 개발한다. 컴패는 얼마 주고? 50 주고. 용적률 얼마 주자? 800을 주자. 건물이 규모가 몇 배 큰다? 4배 커진다. 4배. 몇 넣는다? 16층 된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도로폭이 몇 미터 들어가 있는데 10m 들어가. 몇 미터 된다 그런데 40m 된다. 근데 40m 늘릴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최대한 늘리면 몇 미터 늘리겠다? 30m는 늘리겠다. 40m는 안 된다. 어쩔까요? 건물의 규모가 몇 배 늘었어요? 3배. 그러면 너는 16층에 3배 몇 층까지? 12층까지만 하도록 해야지. 그러려면 얘 16층을 12층을 하려면 어떤다고? 뭔가를 줄여야지. 뭘 줄이는 거예요? 용적률을 800을 못 가고 800이 아니라 얼마까지? 600까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려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봐요. 이 지역은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800에 쓸 수 있는데 800에서 얼마까지 다운할 수 있다고? 50%니까 용적률을 400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 원래는 800을 쓸 수 있는 지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계획 지정하면 최대 50%까지 깎을 수가 있으니까 400으로 다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다운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해야지. 뭐 해가지고 심의했더니 얼마가 좋아요? 600이 좋아요. 이렇게 했다고. 800을 써야 될 지금 얼마 쓰고 있다고? 600 쓴다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겠죠? 건물이 하나 들어올 수가 있고, 도로가 하나 더 들어올 수가 있고, 공원이 더 들어올 수가 있고,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했더니 기반시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건물은 별로 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여유가 있잖아요. 어쩐다고? 650으로 합시다. 이렇게 완화해 준다고. 또 건물은 더 들어오는데 기반시설 더 들어왔네? 또 완화해 주자고 700해 주자고 700.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750 하자고.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 어쩐다고? 해제하자고. 완화하든가 해제. 조사해봤더니 더 부족한데? 그러면 550. 더 부족한데? 500. 450, 400 이렇게 더 강할 수 있다고.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강화하든가 뭐 하든가 완화하든가 필요해야 된다. 완화가 나왔다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기반시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을 강화를 하는데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강화하든가 완화하든가 필요가 없으면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해야죠. 거기까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요. 별거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어디다? 주, 상, 공.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우수인데 심의한다. 지정했으면 고시한다. 그러면서 명칭 변경, 범위 변경, 거음 변경, 강화 변경도 심의한다. 지정기준은 국장이 정한데 2년 20%다. 그 정도 말하면 되고. 그 밑에 A부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왜?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잘 물어봐요. 중복 돼? 안 돼? 물어볼까요? 중복 안 됨, 중복 안 됨. 중복 안 됨. 그리고 밑에 바로 박스 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은 뭐냐? 답은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아야 문제 풀어요. 뭐가 있다 이걸 알려고 하지 말고 뭐 빼고 다 있다? 대학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대학 빼고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 풀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이 뭐냐? 대학이다. 대학.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뭐가요? 대학이. 그 생각이래, 그 생각. 대학이 너무 많고 문 닫아야 돼. 그 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인데, 그 일본의 지정권자가 특황, 특특, 시장수인데, 기역은 하이한다고, 박스 밑에 니은 보면은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이한다, 할 수 있다, 2개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하이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2개나 있다고. 지구단위도 그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 지구,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정책 10년 하이한다. 2개 나오죠, 2개. 여기도 마찬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하이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아예 보지도 말고 기억만 하자고, 기억만. 특광, 특특, 시장호수가 지정, 끝맺음이 하이한다. 하이한다가 어디냐? A, B, C, D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개발한다. 이제 개발할 거예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기존에 있던 게 부족해요. 어쩐다고? 추가 설치하자고. 빈 땅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빈 땅, 넘바산이 많다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럼 결론은 뭐냐? 아, 그러면 빈 땅이 있다는 것은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된 데 시작이 되려면 규제가 강한 것들이 풀려줘야죠. 개발 못하고 막고 있던 게 얘가 없어져줘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거지. 녹지가 주상공 바뀌든가, 아니면 관농자가 도시로 바뀌든가, 아니면 개발지향적 해제, 시가조정적 해제, 도시정공격 해제, 공원에서 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뭔가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돼야만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그 말이 나오면 끝맺음이 지정? 하이한다. 두 번째, 개발행 건수입니다. 전년도, 작년도 개발행 건수가 그 전전년도보다도 개발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점. 개발이 확 더 많이 커진다고, 늘어난다고.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그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증가되는 점. 그런데 끝맺음이 지정? 하여야 한다. 완화 해제 20 이상 하이한다. 기억하시고.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지정 국장이 정한다. 아까 개발밀도 관리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2년 20%. 기반시설 부담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근데 또 얘기하자면 10만 이상을 30만 쓰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한 80%는 속아요. 공법이 10만보다 30만이 많으니까.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두 번째, 소규모 개발이니까 연접 시행될 걸 예상되는 지역이면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기반 부담구역 지정할 것. 지정 절차 주의해야 돼요. 심의, 고시, 상식. 그러면 그것 빼고 뭐 있냐? 아, 하나 있네. 주민의 의견 청취. 근데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고시한다. 주민의 의견 줄 거나죠. 자, 그 다음에 2번, 1번입니다. 특광, 특특, 시장호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자기가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기반시설 얼마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3번이요. 설치 계획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반영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때 똑같아요.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수립했으면 고시합니다. 고시라는 말이 없지만 자동적으로 고시 나옵니다. 똑같아요. 수립 의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한 것을 본다는데,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입하면 뭡니까? 기반 배치, 기반적 규모.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규모를 지정했으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뭐를 만들었어요? 기반시설 배치 계획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한 걸로 본다고 얘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는 기원합니다. 언제? 다음 날. 기원. 기토리, 기포 이리 말고 기원합니다. 기반시설 1년. 해제는 100% 다음 날. 해제고시 한다. 안 나왔는데 나오든가 말든가. 해제고시 한다. 누가? 특광, 특특, 시장수가 어디에다? 공보에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인데, 부과 대상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1번에 함정 4개. 첫 번째 얼마 초과? 200초과. 두 번째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면 돈 내라고.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부담구역. 얼마 건축할 겁니까? 150 건축합니다.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150이 있어요, 150이. 자, 여기 또 얼마 할 겁니까? 100 할 겁니다. 돈 내요, 안 내요? 두 개 더해가지고 200을 넘어가면 내라고.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얘는 낸다 얘기입니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초가 뭐 할 때만? 건축 그러지 말고 신축, 증축, 신축, 증축. 신축, 증축, 신축, 증축. 그리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이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 함정 4개, 200초가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무자는 이해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돈 내는 것이지 땅 판다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행위 하는 자예요. 건축행위를 하는 자, 위탁자, 지위승계자 똑같습니다. 건물 짓는 자가 돈 냅니다. 그 다음 넘기면 참고 민간 부담률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이 숫자니까 영 찜찜하니까 민간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100분의 20이거든요. 100분의 20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하고 돈 내라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돈 내야지. 국민들 세금 받았잖아요. 그걸로 해야지. 세금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개발자한테 돈 좀 내라. 그래서 개발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분의 20을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25 범위 내에서 가압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보고 그 다음에 3번 보지 말고 4번 부가 납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중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자, 납부무자가 국가지자체 허가받고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요? 허가 받은 날부터 2달 내 부과하면 언제까지 내냐?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그러니까 원주시장이 허가해주고 어쩐다고? 허가를 했으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2달 내 얼마? 700원. 고지서를 용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받은 자는 언제까지? 그 건물 공사 끝나고 중고검사 사용승인 받고 싶으면 돈 내고라고 돈 내고 사용승인 신청 내야 되는데 왜 2달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위에 3번 가야 돼요. 왜 2달입니까? 물어보면 3번 예정통지에 30, 15가 있어요. 기억이 뭐냐? 기억이 자 허가권자가 부가 기준 시점이 허가한 날 건축허가고 30일 내에 너 700원 정도 될 것이다. 예정통지 될 것이다. 허가하고 언제까지? 30일 내에 될 것이다. 700원 정도 될 것이다. 예정통지했는데 납부무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쩐다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700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납부무자가 무슨 700원이야? 50원이지. 불만있으면 며칠 내? 15일 내 심사 청구. 심사 청구 받으면 시장소 며칠 내 결과 통보? 15일 내. 이거를 다 더하니 60일이 되니까 결론 달로 하면 2달이 돼 이 얘기입니다. 30, 15, 15 때문에 2달 나온 거예요. 허가 기준, 부가 기준을 맞다. 30일 내에 예정통지. 예정통지 받고 15일 내 심사 청구. 심사 청구 받고 15일 내 결과 통보. 그래서 60일, 그래서 2달.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하면 사용승인 신청시켜 낸다. 니은 뭐로 내는데? 뭐로 그러면? 현금, 카드 받아줍니다. 요즘 어디 가나 카드 다 받아줘요. 현금 카드 받고 근데 땅밖에 없는데요. 땅도 받는다. 물납 인정한다란다? 한다. 그것도 2번 나왔어요. 물납 인정합니다. 물납. 근데 물납 인정하되 물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하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얼마 내라고? 700원 내라고 700원. 7만원짜리 들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00원짜리 들고 오면 600원 내고 나머지 100원 현찰자리 이런 얘기지. 그 범위 안에서 인정해요. 그리고 연기가 있고 분할분데 돈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도난당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어요. 연기가 1년이고 분할 납부가 2년이에요. 연기 1년, 분할 납부 2년. 자, 몇 개입니까? 몇 개? 하나. 여기 보여요. 몇 개 그러는데 어디가 몇 개 그러지 말고 몇 개라고요? 하나. 나누면 몇 개? 둘. 그래서 분할이 2년, 분할이 2년, 연기 1년. 나누면 둘, 분할이 2년, 연기 1년. 그 다음에 5번, 안 내면 어쩐다?
쳐들어간다. 강제 징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환급. 환급 무슨 얘기냐? 돈 내고 난 다음에 나 얼마 내세요? 700원 내세요. 왜 700원 내라고 그래요? 네가 700제곱미터 개발하니까. 나 그냥 400제곱미터만 개발할래요? 그래, 얼마 내줄게? 300원 돌려줄게. 이런 얘기요.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해줘요.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기반자 설치부 운영관리는 하나의 도시에 기반자 부담구역 이렇게 A구역, B구역 2개 만들었어요. 그럼 돈을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냥 묶어서 통으로 해야 되겠어요? 별도로 따로따로. 그래서 구역별로 뭐 만들고 특별하게 만들고 해당 구역에 받은 돈은 해당 구역에 쓰라. 딴 데 쓰지 마라. 얼마 받았다고? 500원 받았다고. 여기에다가 계획대로 기반 설치 다 하고 용접부 다 했는데 얼마 썼어요? 470원 썼어요. 얼마 남았어요? 30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1번 시장 허브주머니에 넣는다. 2번 원래 납부분한테 돌려준다. 3번 연계되는 기반인 설치에 쓴다. 3번이 나왔죠? 그렇게 가면 돼. 그렇게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장 이제 기타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개성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듭시다. 시범도시. 국계법이 12개 나오면 우리 목표가 8개입니다. 8개. 12개 다 잡으려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개성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듭시다. 그게 시범도시입니다. 시범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가면 된다? 치악산 밑에 무슨 도시? 정보 특성? 하여튼 그런 도시 한번 가봐요. 거기가 대한민국 1호 시범도시예요. 정보통신의 시범도시가 말도 안 되게 대전이 아니고 송도가 아니고 원주, 치악산 밑에 무슨 정부와 간판 크게 세우는 게 있어요. 마을 2개 잡아도 그게 정보통신의 1호 도시. 그게 시범도시입니다. 개성있고 뭔가 특색인 도시 만든다는 얘기고, 두 번째 타인토지 출입인데 타인토지 출입 1번 출입의 주체는 읽어봐도 안 중요. 남의 땅에 왜 들어가요? 여기다가 도로 만듭시다. 그러면 조사해야지 가서. 도로 만들면요? 도시관리계,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광역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해야 된다. 기본계획 조사 측량 해야 된다. 관리계획 조사 측량 해야 된다. 날라다니면서 해요? 걸어다니면서 해요? 그러면 남의 땅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냥 각종 계획을 만들다 필요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하다가 필요하면 첫 번째 타인토지 출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들어가서 잠시 쓸 수도 있고, 세 번째 그 들어가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 변경할 수도 있는데, 누가? 거기는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종 계획을 만들다 도시계획 시설사 필요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장애물 칠 수도 있다.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2번부터 타인토지 출입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출입할 때는 특광 특특 시장문수 허가 받는다. 출입은 허가. 근데 행정처이면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그때 타인토지 출입 허가. 글자는 허가지만 성질은 특허. 특허 그 말은 권리를 얻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리한테 권리를 주는 거.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데 이 허가를 받으면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토지 출입 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 처분이다 그러면 O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출입은 며칠 전까지 7일 전, 일시 사용은 3일 전. 날짜 잘 잡아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창원 가면 누가 보라가 하다도 안 되니까 교수님 내가 좋은 암기 방법 했어요. 뭐 만드는데 타인토지 출입이잖아요. 출입 일시 사용이잖아요. 출입은 7일이고 3일이잖아요. 7자를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3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잘 봐요. 치읓하고 치읓이 똑같잖아요. 치읓하고 시읓이 똑같잖아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기발이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뭐로 가든 간에 문제는 풀고 와야 되니까. 출입은 7일 전, 일시 사용은 3일 전. 숫자를 바꾸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저기 공시법 가면 둘 다 3일 나올걸? 어딘가 보니까 다른 법 하여튼 3일 나와요. 우리는 출입은 7일, 일시 사용은 3일.
그 다음에 출입의 세 번째 야가입니다. 일출전 일모로. 야간 출입은 누구 승낙이요? 점유자 승낙 없이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입금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허가받는다. 행정침은 그냥 간다. 둘 7일 통지다. 셋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이다. 일시사용 장애별 책임은 거기도 하나 둘 셋이요. 하나 허가가 아니고 소유자 점유 관련 동의받는다. 둘 동의받기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데가 행정처이면 관할 시정사한테 동의 못 받았다. 통지하고 비행정처이면 시정사한테 별도 허가받고 셋 며칠 전? 3일 전 사용 장애물 책임은 3일 전 4번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면 천만의 과태료고 5번 출입할 때는 증표 행정증이 들어갈 때는 공무원이잖아요. 신분증 가져가고 비행정증은 허가받았으니까 허가증 가져가고 요거 한번 보여주고 손실보상은 1번만 딱 잡으면 돼요. 나머지 안 중요하니까 1번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더지개 시설사업 시행자다. 절대 행위자가 아님. 공법입니다. 공법 지금 공법 시간에 손실보상 의무는 들어가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 밑으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무인데 청무는 행정청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할 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할 때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그 행정처분에는 뭐 영업정지도 있고 공사중지도 있고 뭐 개축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뭐 할 때 취소처분하고 말소처분할 때 앞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원 영업정지 2달 왜 그런 거 합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니까 위법행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원장님한테 왜 위법행위 했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영업정지는 왜?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 또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학원 등록 말소 인가 취소 이렇게 돼버리면 말소나 취소가 돼버리면 그 자리에 똑같은 업종이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학원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때는 변명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끝맺음이 취소 말소다. 취소 말소. 취소 말세만 죽으라고 암기하니까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취소. 그거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취소 말소 보고 앞에 뭘 보라고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면 개인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는 게? 개발인허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럼 바로바로 피해를 주지. 토지거래 허가 취소 마찬가지로 피해 줍니다. 옛날에는 국토계획법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여기 있어, 여기서.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서 배우면 개발행 이게 지금 이 청문사유가 4개 돼요, 4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문사유가 아닌 거 이러고 나왔는데 지금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으니까 아닌 것이 아닌 거 청문사유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계법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이제 문제 풉시다.